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교재는 291페이지 보세요. 자, 29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몇 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예제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296페이지까지 모두 다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추후에 사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뭘 진행할 거냐면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이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용사업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다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겸용사업자 전체 봐야 되는 프로세스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중에 예정신고 때 꼭 해야 되는 안분 계산까지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분 계산과 관련된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제는 예정신고 때 하는 거, 두 번째 예제는 확정신고 때 하는 거, 세 번째는 사후관리 예제예요. 그래서 시험은 3개 중에 하나씩을 착출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겸영이라고도 하고요. 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겸영사업자, 겸업사업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과세사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면세사업이 있는데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무엇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겸용사업자, 겸업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과세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매출세액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출세액이 있는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있었죠.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엇한 게 있었다? 매입한 게 있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발생된 매입세 공제를 고민해 보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지금 당신이 과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과세 사업에 쓰는 매입세액은 정확하게 A가 들어오는 것이고 면세 사업에 쓰는 매입세액은 B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할 수 있으면 구분이 가능하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고 구분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분이 가능한 건 내가 A한테 받아온 건 과세사업에 100% 썼으니 나 공제 받을게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은 50일 뭐로 넣어주시면 될까요? 매입 매출 전 비밀요구할 때 50일 과세로 넣으면 되고요. 내가 B라고 해서 매입한 건 면세 100%를 썼으니 나 이거 공제가 안 돼요 라고 해서 54 불공이라는 부분을 넣고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라는 걸 넣으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을 때는 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면 우리는 무슨 부분? 비율 계산을 해라. 너가 매출이 발생이 되면 면세가 몇 %이고 과세가 몇 %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린 무엇하겠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결론적으로 과세와 면세에 무엇하였다? 우리는 같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사용. 그러면 같이 쓴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공통으로 쓴 거구나 라고 얘기해서 공통 매입 세액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나와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액이 겸용사업자가 같이 사용하는 거 어디에 과세와 면세 그 부분이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면 우린 지금 비율만큼 정리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사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벌써 얘기를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제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겸용사업자가 트럭을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트럭을 구입했다? 너 이 트럭 뭐 할 때 쓸 건데? 아, 저희 이 트럭이요. 배송용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송용으로 구입한 트럭은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을 들어가서 보니 지금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이 트럭을 구입해서 의류 판매업인 과세 사업에 썼다. 라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매입하는 시점에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대로 100% 공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과세 사업에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이 트럭은 이 사람이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트럭을 무엇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들었었나요? 매각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앞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하기 바로 직전에 과세거래 얘기했었고 그 과세 부분 얘기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부수재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이 우린 사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다. 거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럭과 관련된 부분의 매각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사업과 관련된 거죠. 내 사업에 쓰던 트럭을 판 거죠.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매출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트럭에 대한 매각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거래로 가야 되겠죠.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거래. 자, 그러면 지금 과세사업자가 과세품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과세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 다 각계전투라겠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처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다 각각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업무를 할 때는 각각을 할 수는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끝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류 사업자는 트럭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트럭이 이제 노후가 되면서 새로운 트럭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트럭을 매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매각했을 때 이 트럭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과세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도 사업자, 상대편도 사업자였으면 뭘 주고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는 비사업자한테 넘길 때도 세금계산서 부분도 고민해 보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왜 영업부 직원들이 영업부에서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자기가 혼자 탄 차량이면 회사가 그거 매각한다라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트럭을 구입했고요. 배송료기 맞습니다. 근데 너는 무슨 사업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쌀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쌀을 유통하네요. 그럼 쌀은 면세, 열거주의에 의하여 우리 미가공 식료품 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면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면세 사업이죠. 그러면 트럭을 구입해서 쌀 유통하는데 쓰고 있으니 이 자동차는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에 사용합니다라는 거로 가겠죠. 그리고 이 트럭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매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럼 사업의 성격으로 가라겠죠. 이 사람 무슨 사업하고 있다? 면세 사업. 그러면 트럭이 과세품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엇으로 면세로 정리하셔야 되고 계산서 발급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걸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매입하는 시점에 너는 공제 받았고 너는 공제 못 받았잖아. 그러니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는 여기다 끌어들이시면 안 돼요. 비영업용 수용차는 내가 사업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매출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그냥 업무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우리 업무 진행되잖아요. 우리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거래처 못 가시나요? 다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업무를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지금 의류 판매라는 과세 사업자가 구입해도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쌀을 구입한 사람도 공제를 못 받죠. 어차피 둘 다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매각하는 부분에 가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공제를 받아서 과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공의 사유였기 때문에 네가 못 받았던 거야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각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류사업자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매각할 땐 다 과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사유의 법령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과세사업자가 공제를 못 받았어도 매각 시점엔 무조건 다 과세로 갑니다. 그걸 또 면세로 주시면 안 되세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건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리된 사업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쓰는 공통매입세액이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거로 이제 겸용사업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는 아예 분리사업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자. 근데 이 사람이 고속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속버스 운송업에 우리는 무슨 고속과 무슨 고속이 있더라. 우등고속과 일반고속이 있는데 이 회사는 우등고속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일반고속버스도 운행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겸용사업자가 맞죠, 여러분? 과세면세 같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등은 과세, 일반고속은 면세. 됐을까요? 그럼 앞에 있었던 얘기 그대로 따라가면 과세와 관련된 우등고속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라. 그리고 일반고속과 관련된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된 건 무엇해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고속버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여러분 그 왜 종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종점에 가보면 우리가 실제 차량 운행 시간 다 끝나면 차가 거기 다 파킹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대부분 주유소처럼 기름 넣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그러니까 기름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고 정비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차를 정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수리 장비라든지 비품을 구입했다든지 또는 유류가 있으면 유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빌려 쓰는 게 있으면 임차란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매입세액이 있더라. 그럼 구분이 가능하다면 공제 불공제 처리해라. 그런데 구분이 불분명하더라.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렇더라면 우린 무엇 해야 된다? 과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고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불공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쓰는 걸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이 발생이 되면 무엇해라? 예정신고 때는 안분이라는 걸 하고 확정신고 때는 정산이라는 걸 하자. 안분과 정산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무엇을 하여야 된다? 사후관리라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재계산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부분. 그러면 재계산에 대한 부분이 없는 회사라면 예정 때 안분, 확정 때 정산, 또 예정 때 안분, 확정 때 정산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법인은 예정 신고가 우리 의무이다, 선택이다,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면 법인이 예정 신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슨 사업자면 겸용사업자이면 뭘 검토해라? 안분을 검토해라.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쪽 성격이세요. 건설 쪽. 근데 제가 왜 건설도 주택이라는 부분이 면세 성격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건설 쪽에 도급 전문 회사였었는데 뭘 안 하셨냐면 예정 신고 때 안분을 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6개월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공제 받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정리하면 되는데 아니 안분한 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1월부터 3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공제를 못 받는 부분에 정리를 해서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매입세액 금액의 중에 매입세액 부분 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빼겠지만 공제를 못 받는 건 우리 못 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지금 불공제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납부세액이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신 거냐면 예정 때 이 안분 신고를 안 하시고요. 모두 다 매입세 공제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과다공제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정 신고 때 과다공제 받은 거 무엇 해야 될까요?
다시 토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공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은 초과 환급과 관련된 부분에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와 관련된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완벽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성격이 더 많은 거고 고지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나 우리 7월부터 9월에 대한 부분에 우리 안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6개월치 가지고 그냥 정산하는 행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가끔 실수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분과 정산과 사후관리인 재계산을 못한다. 정리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통매입으로 발생된 세액에 대해서 안분하거나 정산합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지금 과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공제가 될 거고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럼 비율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비율, 면세와 관련된 우리 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한다? 당해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당해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이라는 건 지금 당신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예정 신고를 한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과세 매출이 있을 것이고 면세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을 합산해라. 그게 총 공급가액. 자, 정산은 6개월치를 가지고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때 걸 뺄 거예요. 그때도 총 공급가액. 그러니까 매출 금액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 전체 분의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분하거나 정산한다. 그런데 언제다? 내가 신고하는 과세기간 거 갖고 한다. 당해 과세기간이라는 건 신고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자,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었어요. 뭐 고민하셔라. 내가 과세 사업이다. 그럼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셔야 된다? 과세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그리고 면세는 우리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면세라는 부분을 가시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이 공통 매입세과 관련된 부분 중에 자산이 있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재화를 무엇한다라면 매각한다라면 당연히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과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사업인 사람들은 이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들은 대부분들이 우리요 트럭 팔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냉큼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냉큼 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겸용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세금 계산서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한테 줄 때 어떻게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와 면세 비율 계산해서 그들한테 2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받을 때는 당황스럽죠. 아니 저희 트럭 샀는데 무슨 과세 세금 계산서하고 면세에 해당되는 계산서가 같이 나오냐. 그럼 무슨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저희가 겸용사업자여서 그렇게 나갑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율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비율은 뭐 가지고 간다? 직전과세 기간 거 가지고 간다. 내가 3월에 매각하였다. 몇 년도? 2021년도. 그럼 직전과세 기간은 몇 년도일까요? 2020년도 2기 과세 기간이겠죠. 그래서 2기 과세 기간에 우리 총 공급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 공급가액 가지고 과세와 면세 비율 계산해서 무엇 하셔야 된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뒤늦게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반드시 정리를 잘 하실 것.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는 당해과세 기간 거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사용하던 재화, 뭐 자동차라든지 뭐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를 매각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직전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을 가지고 우리는 면세와 과세 비율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준다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흐름의 전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겸용사업자였다라고 했을 때 우린 언제부터 언제, 우리 1월부터 3월까지는 뭐가 돼요, 여러분? 예정인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무엇하자?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3개월치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 안분을 하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예정 신고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예정이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가 예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합니다. 3개월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우리 과세 기간은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몇 과세 기간으로 얘기한다. 우리 일반 사업자이면 우리 무슨 부분? 하나의 우리 6개월의 과세 기간을 하나의 과세 기간을 본다겠죠. 그래서 1기 과세 기간과 2기 과세 기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 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 기간이라고 했죠. 다만 법인은 예정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때 안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의 확정은 6개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그러면 그게 정산이에요, 여러분. 정산.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 정산을 하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무엇하자? 정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6개월치에 대한 우리 면세에 해당되는 과세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전체 합계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 못 받는 거, 공제 받는 걸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해서 여러분 공제 못 받는 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6개월치를 다시 하라고 하면 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6개월 얘기거든요. 그럼 이 6개월치를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기존에 벌써 안분 계산했던 거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산할 때 무엇 해주면 된다? 공제해주면 되죠, 여러분. 그죠? 빼주면 되는 거죠. 공제라고 하면 또 오해가 있을까요? 우리는 불공제 무엇이 있었더라면 매입세액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무엇하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예정신고 때 불공제 금액이 더 많았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면세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국가한테 돌려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확정 때 매입이 좀 많았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또 내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계속 6개월의 관점입니다. 6개월. 이거 왜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냐면 3개월치 하고요. 여기 가서 6개월치를 더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치만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전체.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 거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요 3개월치 부분은 무엇하면 된다? 불공제했던 거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안분 때 계산했던 건 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 자, 요거로 끝나면 좋은데요. 우리는 예정과 확정이란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하겠죠.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리고 다음 연도 가면 또 예정 신고가 있고 또 확정 신고가 있고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예정과 확정에 대한 안분과 정산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분과 정산을 하는 6개월치 자료 중에 무엇이 있으면 우리 지금 사후 관리해야 되는 자산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재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재계산. 자, 그러면 이 재계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안분도 하고 정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샀던 것 중에 뭐가 있더라? 고정자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무슨 부분부터 다음 확정신고 때부터 뭘 해라? 재계산 사후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월 30일에도 재계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럼요. 직전 연도 거나 전전 연도에 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계산이란 건 지금 제가 왜 여기를 파란색 테두리를 했냐면 확정신고 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신고 때는 안분이라는 거 맞게는 안 하지만 확정신고 때는 정산이라는 것도 하고 과거에 취득한 공통매입 가액 중에 뭐가 있으면 고정자산이 있으면 나는 재계산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 구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으면 고정자산이 있으면 너는 다음 확정신고 때인 우리 요때부터 무엇 해야 된다? 재계산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부분 앞에서 제가 건축물 사후관리 몇 년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10년.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년? 2년. 그거를 재계산 때마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잘못되면 추징 들어올 겁니다. 또는 소명 요청이 들어오거나 사태가 커지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여기도 재계산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그냥 1월부터 6월 달 것 중에 있으면 재계산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안 써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자, 관련된 서류가 무엇이다? 이 서류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전 관계에서 봤던 건 요걸 봤던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 54 불공으로 입력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여기 있는 사유일 겁니다. 라고 해서 요거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몇 번? 3번에 갔더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게 있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는 게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분계산은 언제? 예정신고 3개월치. 자, 정산이라는 건 무엇이다? 우리 확정신고 때 하시는 거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묶어서 우리 무엇하자? 정리하자. 우리 7월 1일부터 12월 32일 거 묶어서 정리하자.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안분 계산해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몇 번짜리 기불공제세액에 우리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가 돼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3번과 몇 번에 4번에 자 3번과 4번에 기록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무슨 자산이 있으면 고정자산이 있으면 우린 다음 확정신고 때 다음 확정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과세기간은 안 해요. 다음부터. 그래서 다음 확정 신고 때부터 무슨 부분?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면세 비율이 무엇할 것이다. 우리 여기 보면 면세 비율 글씨 보이죠, 여러분? 우리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 기존에 공제 처리 또는 불공제 처리했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하겠다? 오, 공제를 덜 받았어야 했는데 더 받았네? 그럼 토해내게끔 할 거고요. 국가가 불공 처리를 더 많이 해놨었다라고 하면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늘었다는 건 결론적으로 과세 비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정자산은 단타로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은 쓸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 규정이 회계 입장과 법인세 입장과 부가세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부가세는 이사관리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자산은 2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인 자산은 부가세 신고기간 하나씩 지날 때마다 과세기 하나씩 지날 때마다 5포인트씩 감소가 된다. 그래서 내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1기에 구입했던 고정자산이 있었다. 그러면 2기 때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한 번은 지났으니까 우리는 5% 또는 25%가 빠진 나머지 가치를 가지고 증가된 면세 비율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만큼 부가세를 더 내거나 또는 부가세를 더 돌려받는 상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후관리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2번으로 단독 낼 수도 있고요. 3번 낼 수도 있고 4번 낼 수도 있고 5번 낼 수도 있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 회사가 겸용사업자예요. 근데 100% 불공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자동차 샀대요. 그럼 이 자동차 여러분 면세 사업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에 예정 신고를 합니다. 겸용사업자인데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는 서류도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통매입세 안분도 작성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2번의 서류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라고 해서 나온 요 부분은 예정신고 때도 작성하는 서류이고 확정신고 때도 작성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동시에 작성될 수도 있고
2번과 4번이 동시에 작성될 수도 있죠. 정말 심각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이번에 자동차 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매에 우리는 1억이라고 기입이 되고 1천이라고 기입이 됐대요. 그래서 2번도 하나 써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가세 신고는 확정 신고래요. 그러면 저희는 확정 신고니까 무엇해요? 정산도 작업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2년 전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 그게 뭐 샀는데? 건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사후관리 몇 년 동안 하라고요? 10년. 근데 여러분 이제 2년 지난 거네요. 그럼 저는 이 5번의 작성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용사업자 쪽에 여러분 취업을 나가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3, 4, 5는 매번 검토하는 거고요. 매번 거기에 2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용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입사하셨다. 100% 과세사업자이다? 그러면 2번밖에 작성 안 해요, 여러분. 3번, 4번, 5번은 겸용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니까 100% 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 이 서류 말고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성격도 좀 보시면서 서류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겸용사업자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를 전부 다 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서류이고요. 자, 그러면 우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안분계산이란 표현은 언제 쓰는 것이다? 예정신고 때 쓰는 용어이다. 자, 그럼 안분계산하는 부분에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세와 관련된 것은 무엇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자, 면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공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공제에 해당되는 건 면세 비율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서류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우리 불공제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죠. 서식의 이름이 불공서류예요, 여러분. 불공서류입니다. 그러면 안분 계산하는 부분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원칙은 무엇으로 간다? 당신이 과세와 면세로 같이 쓰고 있는 공통 매입가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가져와라. 그래서 공통 매입세 곱하기 해당 신고하는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만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면세 비율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면세 비율에 대한 게 무엇이 된다? 불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 비율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서식은 요거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에 대한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 두 금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세와 면세에 대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손익계산서상 누굴 말한다? 매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매출과 관련이 없는 누구는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될까요? 수익금액 제외요. 자, 우리 수익금액 제외 먼저 배우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라고 부르는 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수익금액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만 또는 면세수익금액에 포함은 하지만 무엇은 아니다. 그건 매출이 아닌데요. 대변에 매출 계정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정자산 매각,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우리 미리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미리 주었다. 선수금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들어보셔도. 그러면 수익금액 제외는 빼주셔야 되겠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이 면세 공급가액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겸용사업자니까 과세와 면세가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다? 과세가 더 힘이 세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것이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매출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쪽? 3쪽에 가면 뭐가 있다? 면세 수익 금액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고자 하실 때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버튼을 누르면 우리 과세표준 명세라는 버튼 있죠. 그 버튼 누르면 같이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에 대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을 윗변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프로그램 화면을 띄우면 여러분들이 제가 과세표준 명세 버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과표 명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 과세표준 명세를 누르면 우리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가 있고 면세 수익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총 공급가액 죄송해요 여러분. 총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오는 금액과 지금 어느 면세 수익 금액에 들어온 금액을 무엇해라? 합계하라고요. 더해라. 그런데 이 합계를 낼 때 누가 있으면 31번 자리에 있는 수익 금액 제외라든지 면세 수익 금액에 있는 82번에 있는 이 수익 금액 제외란에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불포함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윗변에 올라가는 면세 공급가액은 요 면세 수익 금액에 있었던 금액을 윗변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시험은 친절해요, 여러분. 시험이 친절하다는 건 이거를 텍스트 박스에 써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업무는 누가 써줘요? 안 써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류도요. 부가세 신고 서류 중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매출도 정리가 끝나야죠. 매입도 정리가 끝나야 돼요.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겸용사업자야 공통매입세액 있네? 그럼 이번 신고할 때 안분해야 되지? 정산해야 되지? 야, 과거 거에 안분 정산하고 정산하는 시점에 우리 재검토 사항이 있는지 재계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실 때 이 과표 명세 부분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식에 기록을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불러오는 키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잘 불러주면 좋겠지만 잘 안 불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불러진 금액에 오류가 있기도 해요. 누가? 수익금액, 제외금액이 같이 불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검토는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걸 써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버튼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업무 때는.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시험이 이건 더 쉽죠. 업무는 실수가 되게 많아요. 네, 요 실수가 좀 많아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은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갈 부분.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안분을 하고 정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분하고 정산할 때는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금액을 가지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 중이던 자산을 무엇하겠다? 매각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기간의 면세 비율을 가지고 안분했던 게 아니라 무슨 부분 가지고 직전과세 기간의 금액을 가지고 해라. 그럼 여러분 매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매각이라는 건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세금 계산서와 들어가지 않은 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직전과세 기간 거 가지고 안분해서 정리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전이라는 걸 쓰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죠? 공급 시기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그럼 제가 공급을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세 기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 안분하겠다? 그럼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은 언제 돼야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금액은 6월 30일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이때까지 작업이 다 끝나져야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을 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하고 우리는 공통매입세액 불공은 얼마이고 공제는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4월 20일 날 나는 공급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시기 이후인데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야,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건 해당 과세 기간의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교부해야 되는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줘야 되는 시기에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거 가지고 야, 직전 거 갖고 해. 그러면 4월 20일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전 거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동일 과세 기간에 샀다가 나는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각할 때는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지금 결정되는 게 직전 갖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되겠죠. 무슨 부분? 아니 지금 공통매입에 대해서 불공 처리하는 건 해당 거 갖고 하고 자 매각하는 건 직전 거 갖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아니 직전이라고 했다라는 건 공급 시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쓰던 거 팔았던 거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동일과세 기간이라고 했던 부분의 내용을 이건 동일과세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자산을 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1기 과세 기간, 2기 과세 기간이 아니라 나는 2년 전에, 1년 전에 샀던 이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무엇하였다? 매입한 게 있었다. 공통매입이었겠죠? 근데 이게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보니 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겠다? 같은 과세 기간에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거로 가라고 했고 그리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 공통매입세금 해당으로 가면 지금 금액의 비율이 맞지 않다는 거죠. 사용했던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요. 같은 기간이어서.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표준하고 맞춰보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과세 기간인 부분에 매입과 매각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매입에 대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도 무엇으로 간다? 직전 과세 기간으로 가면 과세 표준하고 형평성이 무엇해지더라? 같아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각하는 자산의 과세 표준 형평성 맞춰주려고 이 내용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 규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과세 기간에 샀다가 우리 그대로 팔아버리게 되면 우리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금액은 공통매입세 곱하기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 직전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하는 형평성과 동일해지더라.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기계 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기계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쓰는데 우리 생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기계인 거예요. 그럼 그 기계를 그냥 되팔아 버리거든요. 갖고 있어봐야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냐면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저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동일한 과세 기간에 이런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쉽게 매출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급가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비율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율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부분은 어떻게 가라? 아니, 너가 사가지고 왔던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매입가액도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공급가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해라. 그리고 예정 공급가액 비율도 적정하지 않다라면 예정 사용면적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해라. 그리고 공급가액이 왜 없느냐, 그래서 왜 원칙을 적용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더라. 자, 건물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 하나 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도 일어나고 과세 사업도 일어난다. 그럼 대표적으로 약국. 우리 겸용사업자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약국도 겸용사업자죠. 조제는 면세예요. 근데 일반적인 의약품 판매는 과세거든요. 그래서 약국도 대표적인 겸용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편의점, 그리고 마트, 또는 뭐 슈퍼라고 하는 데들.
그들도 겸용사업자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왜 식자재 납품회사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근데 식자재 납품회사가 그냥 미가공 식료품만 납품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공산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통조림 제품들도 거의 대부분 납품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음식점에 납품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납품하는 거 봤더니 계란도 가져다 주고 배추도 가져다 주고 그런데 거기에 된장, 고추장 그거 대부분 철제통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모두 다 과세품이에요. 그럼 면제과세 다 섞여 있죠. 그럼 거기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겸용사업자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신문사들. 그럼 신문사도 실제 과세 면제가 같이 있는데 신문사가 신문 팔아서 먹고 살기는 어렵죠,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야 페이퍼 신문을 많이 봤지만 요즘에 뭐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사 같은 경우 광고로 먹고 살아요. 근데 광고는 과세예요. 신문은 면세겠죠. 도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다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본인이 돈을 좀 벌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과세 면세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분에 매입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부분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가지고 안분 계산해서 무엇해라? 우리 공동매입세 불공과 공제를 처리해라. 근데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라면 매입가액 가지고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라면 예정 공급가액 비율을 가지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은 뭐로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원칙이요. 네, 원칙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키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선택하라고 들어오는데 이 1번이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원칙.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 선택 안 하면 원칙인 1번이 들어옵니다. 그럼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죠. 이게 원칙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부분이 무엇하다라면 1번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무엇으로 가라? 매입가액으로 가라. 예정 공급가액으로 가라. 그리고 예정 사용면적으로 가라.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2번에 면세 매입가액, 3번에 면세 예정 공급가액, 4번에 면세 예정 사용면적 들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2번, 3번, 4번이 지금 순서대로 들어온 거. 공급가액이 없을 때 이게 원칙이었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건물을 신축하면 누가 1순위 들어온다? 예정 사용 면적 1순위다. 4번이 1순위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 1번으로 거의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5번은 시험에서 한 번도 낸 적은 없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어디 가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도축한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축. 자, 서울로 말씀을 드리면 마장동이 도축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도축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소비자 가축을 잡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걸 납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부분은 면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도축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도축 자체는 무엇이다? 면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 도축을 의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의 거를 무엇했다? 의뢰를 받아서 도축을 했다. 그래서 의뢰 도축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의뢰 도축은 과세예요, 여러분. 남의 거를 잡아준 거. 이거 실질적으로 수수료 버는 거거든요. 이 의뢰 도축은 일정한 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매출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도축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세 매출도 있고 과세 매출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내 소를 잡은 게 12를 잡고 그리고 남의 거 소는 5두를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15두 중에 우리 면세는 몇이다? 10. 그럼 요거만큼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5에 대한 것만큼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총 도축의 두수 분의 면세 도축 두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현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도축업자들이 쓰는 부분이다. 그래서 도축업자들은 두수라는 걸 쓴다. 근데 100% 면세인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들어가 보면 남의 것도 잡아주거든요. 그 수수료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선택해서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안분계산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안분계산 생략은 왜 들어오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겸용사업자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음영 박스에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입한 금액 100%를 모두 다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안분 계산 생략 또는 안분 계산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분 계산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분 계산을 안 하면 정산은 없어요, 여러분. 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온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다 무엇으로 입력하고 끝내자. 저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50일 과세로 입력해서 모두 다 공제받고 끝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역과 니은과 디귿 모두 충족이 아니고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역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하로서 여러분 이하로만 끝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하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하이면서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몇 퍼센트? 5% 미만인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무엇해도 된다. 전부 다 공제받아도 된다. 자, 이 조항은 왜 단서가 붙었냐면요. 기존에는 공통매입세 500만 원 이하로 그냥 끝났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면세 비율에 대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만 우리 예전에는 5% 미만이면 무엇 해주겠다. 전부 다 공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보니까 5% 미만인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근데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수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공제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고가에 대한 것도. 그래서 단서를 붙였어요. 5% 미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5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랑 5% 미만 두 개가 다 충족한 것만 해주겠다. 그럼 이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신문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신문사는 광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광고는 과세 사업이고요. 신문은 면세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문으로 매출이 많을 거냐? 아니에요. 신문사는 광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사에 가보면 이 광고에 대한 영업부가 따로 있어요. 이거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을 놓고 봤을 때 광고가 신문에 대한 비율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수입이 96%이고요. 면세에 해당되는 신문의 수입이 4%이다. 그럼 여러분 5% 미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사는 면세 비율이 현재 5% 미만입니다. 그래도 5% 미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지는 거죠. 자,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좀 벌어서 건물을 하나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얼마? 10억짜리. 부가세 별도 1억. 근데 과거에는 5% 미만이면 이 1억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전부 다 받았었다고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니 공통매입세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한 것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 1억에 대한 부분이 면세비율이 5% 미만이어도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얼마 이하에 충족이 안 돼요, 여러분?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에 충족이 되나요?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이거 무엇 하셔야 된다? 안분 계산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1억 곱하기 4%만큼 불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제재를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 자, 그리고 니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근데 이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네. 지금 공통매입세 합계액이 5만 원 미만? 그럼 공통매입세 다 정리해봤더니 5만 원에 미달이라는 얘기는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세액이 얼마이다?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공통매입세액이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느냐? 드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기가 사실 희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놓치지 않으면 되고 실수하지 마실 거. 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저희가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무슨 부분? 직전 과세 기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과세와 면세를 무엇하겠다? 안분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했어요. 매각이 나오게 되면. 근데 여러분 매각 부분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직전과세 기간이 있을까요? 신규 사업자이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과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안분 계산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안분이 아니라 면세 비율 계산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과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분 계산해서 과세 비율에 해당되는 건 공제가 되고 면세 비율에 대한 건 불공을 처리한다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매각 시점의 직전 과세 기간이란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세 기간, 내가 1기의 사업 개시를 했다. 그럼 1월부터 6월. 나 2기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럼 7월부터 12월. 그 첫 번째 과세 기간에는 무엇하지 않는다. 안분 계산 안 해,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분이 없으면 뭐도 안 한다고요? 정산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세 기간에는 모두 다 무엇 하셔도 된다. 모두 다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 중에 요건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면 우리는 안분 계산은 생략합니다. 또는 안분 계산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엇해라? 전부 다 공제를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사지선다 내기 딱 좋죠, 여러분. 이건 전산실무로 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한테 안분 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해버리면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야 낼 수 있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 낼 수 있겠지만 니은과 디귿은 내버리면 다른 부분에 문제를 입력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자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네, 예제 1번 보시면 이제 안분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시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주면요. 서식에 그대로 갖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입력. 그래서 입력하시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부분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더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겸용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실 건 겸용사업자 안분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안분 계산하시고 정산 계산하시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시오라고 써 있네요.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명세라고 해서 2021년 3월 31일에 건물을 샀고요. 같은 날짜에 원재료를 구입했다라고 주었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각각 5억에 5천 그리고 2천에 200에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는 공통 매입가액이 발생이 됐고 뭐 거래처는 이런 회사이고 결제는 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입해서 사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분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안분 계산할 수 있는 뭘 줘야 될까요? 필요한 건 우리가 공급가액 가지고 안분할 건지 아니면 매입가액 가지고 할 건지 예정 공급가액 가지고 할 건지 예정 사용 면적 가지고 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칙은 뭐로 가셔라? 공급가액이 원칙이다. 근데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 내역을 봤더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매출 내역은 뭐가 될까요? 공급가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세 표준 그리고 수익금액이라는 부분에 기재되는 부분이겠죠. 과세 표준 또는 면세는 면세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기재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공급가액 내역은 또는 매출 내역은 과세 매출은 8천에 800이고요. 면세 매출은 4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금액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은 특이한 건 없죠,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공급가액의 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1억 2천이라고 하는 부분. 과세와 면세의 합계 금액인 1억 2천을 총 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우리 면세 비율은 면세 공급가액 4천 가지고 우리 면세 비율 계산해서 안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하신다고요?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과세표준 명세라는 데 가셔서 과세표준 명세에서 매출을 과세를 확인하시고 면세 수익 금액에서 면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시고
자, 그러면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에 가셔서 우리는 과세와 면세에 사용된 공통매입의 금액과 세액을 기록해 주시고요. 총 공급가액을 기록하시고 면세 공급가액을 기록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4번의 금액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부터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를 다 입력하는 거고요. 컴퓨터는 11번에 있는 금액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13번과 12번에 의해서 무엇하겠다? 계산하는 것밖에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자리 입력을 못한다라고 하면 14번의 금액은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금액을 가져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것. 그리고 지금 저희는 시험이니까 뭘 해준 상태인가요, 여러분? 시험이니까 지금 현재 건물과 원재료를 공통으로 과세와 면세에 썼습니다. 이렇게 써줬죠, 여러분. 자, 이게 쉬울까요? 업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명세를 여러분이 선별하는 부분. 자, 어렵다입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면 시험은 내용을 써주니까 여러분들 그 요건 보고 그냥 타이핑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에 가면 이 건물이 공통으로 썼는지, 이 원재료를 공통으로 썼는지, 이 전기 요금을 공통으로 쓴 건지, 아니면 통신 요금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건지, 임차료도 공통으로 쓰고 있는지.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재밌는 게 고정자산하고 재고자산 수준밖에 시험 문제를 안 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회사에 가시면 비용 계정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럼 이 비용이 모두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우리 명세에 들어가요. 다만 자산이 아니라 비용 명세였던 거죠. 그러면 이것도 모두 다 무엇 하셔야 된다? 모두 다 선별 작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100% 과세는 50일로 넣어서 공제 받으시고 100% 면세는 54 불공 넣어서 불공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공통으로 또 선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시험에 써 있는 이 내용 찾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계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를 모두 다 공제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회계 처리 뭐로 했을까요?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했겠죠? 근데 그 부가세 대급금 중에 뭐가 있다? 불공이 있다.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공제 못 받는 금액만큼 건물에 가산하고 공제 못 받는 금액만큼 원재료에 가산해야 되겠죠? 공제 못 받는 것만큼 전력비가 늘어나고 우리 통신비가 늘어나고 임차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분계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전산시험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회계처리를 안 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분계가 없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서식에 입력하는 거는 어찌어찌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정산 그리고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전산시험도 그렇고 AT도 그렇고 합격률이 자꾸 내려간대요. 정말 차이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산은 회계 처리가 안 내는데도 왜 합격률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회계 처리 내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산 공부만 하신 분들은 회계 처리 공부를 아예 버리고 가요. 분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큰일 날 얘기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었어요. 근데 그 부가세 대급금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54 불공이라고 하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계정 과목이 아예 등장 안 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뭐예요? 자산을 사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됐고 비용이 발생이면 비용의 금액을 모두 다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중에 불공 처리는 회계 처리를 전부 다 해주셔야 되겠죠. 어디에 가서? 일반 전표에 가서. 이해되셨어요? 그게 AT의 출제가 돼요. 그래서 AT가 이 문제가 나오면 합격률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AT가 계속 고민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겸용사업자 문제예요. 매번. 합격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계 처리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분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은 사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용사업자 회사에 가시면 사후 관리해야 되는 자산은 자산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파일링을 해놓습니다. 그걸 권해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이 지금 사후 관리해야 되는 건물을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검토가 되느냐? 아니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대장을 따로 뽑아놔서 거기다가 겸용사업자 부분에 사후 관리해야 되는 자산인지 표시해서 갖고 가시든 뭔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험은 시험지에 써주는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가세 신고가 복잡하기도 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자산 모두 다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건물하고요. 지금 현재 원재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이다? 우리 5억 2천이죠, 여러분. 그러면 서식에 10번짜리 공급가액에 5억 2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두 개 더하면 얼마이죠? 5,200만 원. 그래서 5,200만 원 기록하고요. 자, 총 공급가액은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었죠, 여러분.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얼마? 8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더한 1억 2천이 되죠. 자, 그럼 총 공급가액에 1억 2천을 써주시고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 4천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2번 자리에 1억 2천, 13번 자리에 4천.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무엇 하자? 면세와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부분의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이다? 5,200만 원이다. 그런데 조심하실 건 예정신고 때 우리 안분 계산에 입력할 땐 세액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통 매입과 관련된 세액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통 매입과 관련된 우리 가액도 같이 입력합니다. 이게 정산 때는 가액을 안 써요, 여러분. 세액만 쓰거든요. 근데 예정신고 때는 가액과 세액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가액과 세액을 동시에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5,200만 원 곱하기 우리 1억 2천분의 4천만 원을 계산하시면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 1,700 얼마? 33만 3,333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요 자리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3번까지 정리를 잘 하시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사후 관리할 때요.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1억 2천을 같이 썼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업무에 갔더니 건물 5억을 쓰고요. 그리고 원재료 2천을 따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건물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구분해서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쓰기도 합니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지는 부분. 이 문제가 3점짜리 정도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배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온 김에 회계처를 하나 고민해 볼게요. 자, 지금 건물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차변에 얼마라고 회계처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차변에 건물 5억이라고 회계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 5억 주고 샀다라고 회계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대급금이라고 쓰고요. 얼마? 5천만 원이라고 회계처를 했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돈을 주었든 안 주었든 대가를 써주면 되죠. 우리 아까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5억 5천을 회계 처리를 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불공제 처리된 금액에 대한 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저는 계산기를 따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계산기를 열어서 저희는 지금 동시에 넣었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한 줄로 가도 됩니다. 시험이 아닌 업무도 한 줄로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하려고 보니 따로따로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분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줄로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 부가세 금액이 얼마이다? 5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럼 5천만 원에 그리고 곱하기 얼마? 여러분 저 뒤에 동그라미 6자리는 뗄게요. 40을 하고요. 그리고 나누기 120을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일자가 안 눌러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린 1,666만 6,666원이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그럼 5천만 원 중에 얼마가 공제가 안 된다? 1,666만 6,666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점표에 가서 이 금액만큼을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분기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차변에 내 건물은 더 증가하겠죠. 1,666만 6,666원이.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부가세 대급금 5천만 원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얼마? 1,666만 6,666원. 자, 여기까지 해야 업무가 끝나요. 됐어요, 여러분. 시험은 전사는 이것만 내지만 반드시 이런 처리까지 끝나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건 전산실무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시험에 안 내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 회계 처리는 매번 재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재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안분 얘기까지는 끝났네요, 여러분.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정산 얘기할게요.